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이는 우측 이 주지 전체를 보시면은 등 위에 도장지가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지를 보시면은 선단부는 수평 상향 되어 있고 저 안쪽에 등 위에 도장지가 있습니다. 저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라가서 해보는 시험을 보이겠습니다. 도장지는 이제 제거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도장지는 보통 양분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제거함으로 해서 중하단부까지 햇볕 도달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저기에 만약에 좋은 결과지군이 없다면은 도장지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를 수평 또 수평 이하로 하향 유인함으로 해서 또 결과지를 유도할 수가 있다. 즉 꽃눈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력이 지나치게 이 가지가 힘이 좋다. 그럼 저기에 견저지 즉 도장지를 낭비물 해서 그 어떤 양분의 견제 역할 또는 가지의 결과지군의 안정화 또 양분의 분산을 통한 나무 전체의 수치 안정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도장지는 제거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뭐 도장지가 아니지만 밑에 만약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남기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이쪽 부분만 정리하시면은 써볼 수가 있지만 상당히 직립이 됐고 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직립지죠. 이런 걸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시든가 수평 이하로 유인하시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제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속지 이것도 제거를 하시고 이런 제거를 하셔야 되고, 저기도 쓸가지는 유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제거해야 됩니다. 지상부도 저기 상당히 키가 크죠. 저기에서 약한 주지 연장지를 두고 제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수세가 지나치게 세거나 또는 나는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5월 말 6월 초에 이 껍질 벗기는 환상바퀴를 통해서 지하부의 니트로겐이 지상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지상부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뿌리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상단부는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시켜서 좋은 꽃눈을 만들도록 하고, 지하부에 질소 성분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수세를 안정화시키고 또 도장지 가지가 나온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갱신은 여기 막아주면은 껍질 벗기면 여기서 이러한 순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놈을 한 2년 키웠다가 내가 원하는 품종을 절접을 갱신해서 새로운 품종을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뿌리부, 지하부와 지상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하부에 역병, 무릇병, 그 다음에 깍지벌레, 면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만약에 홍로 역병이 감염됐다 그러면은 이 지저부 근처에다가 물 한 말에 물 20리터당 대유 아인산염 500ml, 락스 1리터 같이 혼용해서 한 말을 지저부에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문우병과 역병에 다소 도움이 된다. 특히 문우병은 이 뿌리 끝부분에 뿌려주시게 되면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역병은 지저부에 전부 다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면충이 많다. 이런 흡지가 올라오죠. 면충은 토양 속에서 월동했다가 5월 달에 우화해서 이 흡지를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관찰되면은 기계 유제를 이 흡지에다가 살포하시면은 사멸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깍지벌레가 심한 그런 가수원이 복숭아가 특히 많은데 배나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해마다 심한 가수원은 여러분들이 이 결실되고 난 다음에 그 낙화 후에 나무 둘레 근처에다가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거기에다가 아타라 잎제를 100g을 동그랗게 뿌려주시면은 녹아슴에 들어가서 뿌리가 그 약액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면은 깍지벌레가 이 피부 조직을 통해서 빨아먹게 되면은 죽기 때문에 대부분 빨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기피 효과에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 위에 직립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양분이 오다가 이 직립지 때문에 양분이 일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전쟁의 원칙은 이렇게 빨딱 섰는 등 위의 직립지를 매끈하게 제거를 함으로 해서 양분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dum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탱크로리가 막혀 있습니다. 그 양분이 제대로 나머지 열매 쪽으로 잎 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끈하게 정리함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뚫어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중과지가 되겠습니다만, 요 상태는 여기에 과흔이 있습니다. 열매가 달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 꽃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열매가 달린 자리에 꽃눈이 오게 마련인데, 사실은 열매가 달리지 않는 부분에서 왔는 꽃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만약 꽃눈이 없다면 이런 열매 달려서 나왔는 이 과대지를 여러분들이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꽃눈이 왔습니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꽃눈이 왔는데 몸뚱아리 기부에서 곧바로 꽃눈이 착성됐죠. 이런 꽃눈은 나중에 색깔이 더디게 나거나 착색이 다소 불량하거나 열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원칙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다 제거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착과할 때, 적과하실 때 열매를 달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이건 한번 보세요. 다 밀어내고 꽃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어. 결과적으로 이 전체 가지에는 이 꽃눈과 이 꽃눈 두 개만 남겨져 있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꽃눈 가지인데 여기가 땡그로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하시고, 여기도 꽃눈이 하나 왔고, 여기도 오다가 왔는데, 이거 등에서 나왔죠. 제거하시고, 여기 꽃눈이 왔습니다. 여기도 꽃이 보면, 꽃은 꽃인데, 사실은 이만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뺀질 열매, 착색 불량 과가 될 확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걷어서 좋은 꽃눈이 달려서 이렇게 늘어지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가지는 꽃눈이 없습니다. 전부 다 2차 신장을 했고 꽃눈 형성도 안 됐고, 이거는 당연히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보면은 꽃눈이 전혀 없습니다. 기부에서 완전히 매끈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가지도 도장지죠. 이것도 완전히 따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도장지가 됩니다. 꽃이 아닙니다. 꽃눈하고 잎눈 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아주 약한 꽃입니다.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당히 정화는 요거 한 개입니다. 한 개고, 이거는 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이래 막아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꽃이 여기 하나 쭉 넘어가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요것도 꽃인데 요거는 밀어냈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좋은 꽃눈만 남기는데 전체적인 꽃눈 수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다 정리하니까 사과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큰 가지에 열매 4개는 부족하죠. 그 쭉 내려오면은 이제 늘어진 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늘어졌어요. 늘어지면 여기에 달린 게 땅에 대이죠. 이렇게 지면에 대이고, 또 끝에 달린 거는 뿌리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착색이 불량하고, 또 그늘 속에 있다 보니까 햇볕 투과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걷어주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 다음에 여기 넷, 다섯. 이거는 또 꽃이 아닙니다. 요거 꽃이 아닙니다. 요것도 꽃이 안 됩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여기도 이제 진깁지가 또 있네요. 버리막 달라붙네요. 자, 이렇게. 여기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쇠되고 연령이 오래된 나무의 결과지구는 카팅과 걷어주기, 주도주문 해가지고 다른 내년에 또한 이런 반들거리는 갈색까지 해서 새로운 꽃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극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가지를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과대집, 여기 과흔이 있죠. 사과 땄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꽃눈이 만들어졌는데 과일 비대의 양분을 소모했기 때문에 꽃눈이 열매가 달리지 않는 자리에 발생되는 단과지보다가 꽃눈의 양분 수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다 하려고 하면은 꽃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걸 다 따버리면은 열매 수가 너무 적어집니다. 그래서 열매의 비대에 에너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꽃눈의 양분도 부실하고, 열매 소모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정도 길이가 꽃눈이 됐다면은 상당히 A급 꽃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각 주지마다의 이 배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햇볕 양, 그 다음에 통풍 양, 그 다음에 약재 방제 양,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정밀하게 도달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 배치를 누가 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군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지상의 발생 결과지군입니다. 예. 이 결과지군도 반대편 이 가지군과 겹치지 않도록 지그재그 갈지자형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마주 보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주지 세력이 세지 않다면은 주지 끝에는 착과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여기 만약에 서로 겹친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열매가 되고 착과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주지 세력이 만약에 세다면은, 끝이 세다면은 착과를 시켜서 덧붙지 못하게 해주고, 약하다면은 들어주고 하는 주지 상향,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 가수 편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나무는 SS형, 슬렌더 스핀들형, 세장 방충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30년 넘은 노목은 세장 방충이 없습니다. 다 변칙형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장 방충으로 키울 나무는 거기에 맞게, 또 이런 성목도 거기에 맞게. 다만 SS형은 삼각형 구도지요. 이러한 노령목 성목들은 삼각형의 어떤 주관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주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줘. 주지를 삼각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햇볕이 정말 도달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수세가 셀 경우에는 상단부에 짧은 결과지구를 여러분들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성목이 다 버리기 없는데, 옆에 있는 이런 나무는 저 꼭대기에 짧은 결과지를 확보해서 나무가 더 이상 뻗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세 안정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정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도장지 관리, 또 적과 이런 것들이 또 나무에 또 확실히 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정, 적과 도장지 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병행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이파리는 대부분 무효잎입니다.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그닥 나무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무효잎이에요. 햇볕을 많이 보는 유효엽들이 만드는 에너지를 그냥 호흡 에너지로 뺏어가 버리는, 소모해버리는 소모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체가 속속들이 햇빛을 받게 되면 유효엽 받을 수 있는데, 그들 속에 햇빛을 보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소모하는 그런 잎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어느 가지가 제일 햇빛을 가리고 복잡한가, 그런 걸 보셔야 되고, 또한 가급적이면 가위질이나 톱질을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왔죠. 또는 금년철은 59일, 60일간 비가 왔죠. 잎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속에 있으면 동화 능력이 없습니다. 광합성을 못한다. 또한 반대로 35도 이상의 고온이 일주 이상 지속이 되면 잎도 역시 동화 능력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죽은 잎과 진배가 없다. 만든 동화, 최소한의 그 광합성 동화 양분을 자기 스스로의 호흡 에너지로 소모하기 바쁩니다. 열매와 뿌리에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량 원소를 가수원 주인이 직접 토양에 시비를 하는 게 원칙이다. 또는 칼슘 같은 경우는 연민 시비를 병행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지가 눈에 다 보입니다. 이래 보시면은 여기도 왼쪽에 있는 이 굵은 주지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주지 간에 간격이 1m가 안 됩니다. 지금 한 60, 한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옆에 결과지군이 굵은 게 수평으로 뻗어 있죠. 또 내리 꽂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과감하게는 이걸 제거할 수가 있지만 또 열매가 달리는 건 눈에 보이니까 다 제거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걸 FM들 다 따내면은 열매 수가 너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구분된 게 첫 번째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굵죠. 이게 또 하나 있고, 그럴 때는 다를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위에 거는 저거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바로 요걸 제거함으로 해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햇빛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이 결과지군 상태에서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가 또 복잡성을 유발합니다. 그럴 때는 또 요거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도장지 이것 제거하시고, 이게 또 늘어지고 요거 뻗은 것, 요런 옆으로 측면을 뻗은 것들 때문에 햇빛이 위에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또 5월 중순 되면 도장지 또 나오죠. 그때 여러분 도장지를 잡아 뜯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 공간 확보를
우리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다소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